2026년 2월 3일 화요일 뉴욕 증권거래소의 오프닝 벨이 울리자마자 월스트리트의 트레이더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전쟁이 터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전염병이 창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하루 동안 미국 기술주 시장에서 증발해버린 시가총액은 무려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1,40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돈이 단 몇 시간 만에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세일즈포스, 워크데이, 서비스나우 같은 실리콘밸리의 네로라 하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주가 차트에는 마치 절벽에서 떨어지는 듯한 거대한 파란색 음봉이 꽂혔습니다. 트레이딩 룸은 비명과 욕설로 뒤덮였고 공포에 질린 매도 주문이 쇄도했죠. 도대체 그날 아침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범인은 샌프란시스코의 어느 조용한 사무실에서 올라온 블로그 게시물 하나였습니다. 그 회사의 이름은 엔트로픽, 그리고 그들이 내놓은 것은 클로드 오퍼스 4.6이라는 인공지능 모델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챗GPT가 세상을 바꿨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시장의 돈줄을 쥐고 흔들며 자본주의의 규칙을 다시 쓰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은 어쩌면 엔트로픽일지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기술 리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픈 AI에서 갈라져 나온 한 무리의 반란군이 어떻게 불과 5년 만에 기업 가치 3모 500억 달러라는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또한 그들이 쏘아 올린 코드가 어떻게 전 세계 화이트 칼라의 밥그릇을 위협하고 여러분의 주식 계좌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는지에 대한 아주 내밀하고도 긴박한 드라마입니다. 지금부터 이 거대한 돈의 흐름과 그 뒤에 숨겨진 위험한 도박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2021년 실리콘밸리는 오픈 AI라는 이름 하나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조명 뒤편 오픈 AI 내부에서는 심각한 균열이 일어나고 있었죠. 연구 부사장인 다리오 아모데이와 그의 여동생 다니엘라 아모데이를 포함한 핵심 연구진들이 짐을 싸서 회사를 박차고 나온 것입니다. 그들이 회사를 나온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우리는 안전하지 않은 인공지능을 세상에 내놓을 수 없다. 그들은 오픈 AI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손을 잡고 상업화에만 몰두하며 위험한 속도전을 벌이는 것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인류에게 무해하고 정직한 인공지능을 만들겠다는 기치를 내걸고 엔트로픽이라는 회사를 설립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가장 안전하고 조용한 인공지능을 만들겠다던 그들이 불과 5년 뒤 기존 기업들의 숨통을 끊어놓는 가장 파괴적인 무기를 만들게 될 줄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초창기 엔트로픽은 오픈 AI의 착한 동생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현실적인 문제는 있었습니다. 바로 돈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데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엔트로픽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첫 번째 얼룩이자 거대한 자금줄이 등장합니다. 바로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창업자 샘 뱅크먼 프리드입니다. 그는 엔트로픽에 무려 5억 달러가 넘는 돈을 베팅했습니다. 나중에 FTX가 파산하고 그가 사기꾼으로 전락했을 때 사람들은 엔트로픽도 같이 무너질 거라고 수군거렸습니다. 범죄자의 돈으로 만든 회사라는 꼬리표가 붙었으니까요. 하지만 운명은 기묘하게 흘러갔습니다. 2023년 챗GPT가 쏘아 올린 생성형 인공지능 열풍이 불어닥치면서 상황은 180도 반전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진영에 맞서야 하는 아마존과 구글이 다급해진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진영을 대표할 강력한 인공지능 모델이 필요했고 시장에 남은 유일한 대안은 엔트로픽뿐이었습니다. 아마존과 구글은 다급하게 지갑을 열고 달려왔습니다. 샘 뱅크먼 프리드의 묻은 돈은 거대 빅테크들의 깨끗한 자본으로 세탁되었고 엔트로픽은 날개를 달았습니다. 이때부터 엔트로픽의 기업 가치는 마치 중력이 사라진 로켓처럼 수직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숫자에 집중해 주십시오. 이 숫자들이야말로 이 드라마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2025년 3월 엔트로픽은 시리즈 E 투자를 유치하며 기업 가치 615억 달러를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불과 6개월 뒤인 2025년 9월 이 숫자는 1,830억 달러로 3배가 뜁니다. 1년도 차에 안 되는 사이에 기업 가치가 3배가 된 겁니다. 그리고 다시 2달 뒤인 2025년 11월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가 동시에 엔트로픽에 투자하겠다는 이야기가 오가며 기업 가치는 암묵적으로 3,500억 달러 수준까지 치솟습니다.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00조 원입니다. 한국의 삼성전자 시가총액을 훌쩍 뛰어넘는 금액이 창업 4년차 스타트업에게 매겨진 겁니다. 2년 만에 유니콘 기업이 되고 3년 만에 1,000억 달러를 넘기고 4년 만에 3,500억 달러라니. 이건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 때도 보지 못한 인류 금융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의 밸류에이션 폭발입니다. 도대체 투자자들은 엔트로픽에 무엇을 보고 이런 미친 돈을 쏟아붓는 걸까요? 단순히 챗봇이 말을 잘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 답은 바로 2026년 2월 세상을 공포로 몰아넣은 그날의 사건에 있습니다. 엔트로픽이 발표한 클로드 오퍼스 4, 유과 기업용 플러그인 클로드 코워크는 단순한 대화형 인공지능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인공지능 에이전트였습니다. 에이전트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예전에는 우리가 챗봇에게 이 엑셀 파일 좀 정리해줘라고 시키면은 챗봇이 코드를 짜서 보여주는 정도였습니다. 결국 그 코드를 복사해서 붙여넣고 실행하는 건 사람의 몫이었죠. 하지만 오퍼스 3, 6은 다릅니다. 기업의 내부 시스템에 직접 접속합니다. 스스로 재무 데이터를 긁어오고 경쟁사 동향을 리서치한 다음 보고서를 작성해서 팀장에게 이메일로 전송까지 합니다. 심지어 슬랙 메신저에 접속해서 김 대리님 이 부분 수치가 지난달과 다른데 확인 부탁드립니다라며 말을 겁니다. 이게 발표되자마자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특히 월가의 반응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잠깐만 이게 되면 굳이 우리가 비싼 돈 내고 세일즈포스나 워크데이 같은 소프트웨어를 쓸 필요가 있나? 그냥 클로드한테 시키면 되잖아? 아니 애초에 그 소프트웨어를 다루던 직원들이 필요 없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공포가 확산되면서 기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주가가 폭락한 겁니다. 투자자들은 깨달았습니다. 엔트로픽이 만드는 건 단순한 인공지능 모델이 아니라 기업의 모든 업무를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 즉 자본주의의 새로운 운영체제라는 것을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엔트로픽과 오픈 AI의 결정적인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여러분의 투자는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쉽게 비유해 드리겠습니다. 오픈 AI가 전 국민이 쓰는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같은 대중적인 플랫폼을 지향한다면은 엔트로픽은 금융가나 대기업에서 비싼 돈을 주고 쓰는 블룸버그 단말기나 전문가용 솔루션을 지향합니다. 오픈 AI의 챗GPT는 그림도 그리고 시도 쓰고 노래도 만듭니다. 화려하고 재밌죠.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하지만 엔트로픽의 클로드는 철저하게 업무에 집중합니다. 긴 법률 문서를 검토하고 복잡한 코드를 짜고 금융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말 기준 엔트로픽의 매출 중 80%가 기업 고객에서 나왔습니다. 30만 개가 넘는 기업들이 엔트로픽의 지갑을 채워주고 있죠. 이런 엔트로픽의 전략은 투자자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은 한번 쓰기 시작한 솔루션을 쉽게 바꾸지 않거든요. 게다가 기업용 시장은 단가가 훨씬 높습니다. 오픈 AI가 불특정 다수에게 $20씩 받으며 트래픽 싸움을 할 때 엔트로픽은 기업과 수십억 원짜리 계약을 맺으며 알짜배기 장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입니다. 엔트로픽이라는 이 화려한 성 뒤에는 투자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치명적인 리스크들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냉정하게 투자자의 관점에서 엔트로픽을 해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바로 돈의 회전 목마 구조입니다. 아마존이 엔트로픽에 $80억 투자하고 구글이 $30억 투자했습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하지만 이 돈이 온전히 엔트로픽의 금고에 쌓여서 연구개발비로 쓰일까요? 아닙니다. 엔트로픽은 이 돈을 받아서 다시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버를 빌리고 구글의 텐서 처리, 장치칩을 쓰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즉 아마존과 구글 입장에서는 왼쪽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엔트로픽의 투자금 명목으로 주고 그 돈을 다시 매출이라는 이름으로 오른쪽 주머니로 챙기는 구조입니다. 투자는 했지만 결국 내 매출로 돌아온다는 완벽한 계산이죠. 엔트로픽 입장에서는 든든한 우군을 얻었지만 동시에 영원히 빅테크의 인프라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만약 아마존이나 구글이 서버 사용료를 올린다면 엔트로픽의 마진은 순식간에 쪼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독립적인 기술 기업이라기보다는 빅테크 생태계에 아주 비싼 부품이 돼버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3,500억 밸류에이션 그 자체입니다. 2025년 엔트로픽의 예상 매출은 약 $50억 $70억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기업가치 $3,500억 매출의 이제 약 50배에서 70배에 달하는 멀티플을 받고 있는 겁니다. 보통 잘 나가는 소프트웨어 기업도 매출의 10배에서 10배 정도의 평가를 받습니다. 지금 엔트로픽의 주계는 앞으로 10년 동안 인공지능 시장을 독점할 것이며 그 어떤 경쟁자도 엔트로픽을 이길 수 없다는 최상의 시나리오가 이미 가격에 다 반영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실적이 조금이라도 삐끗한다면 주가는 반토막, 아니 그 이하로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완벽함이 가격에 반영되어 있다는 건 투자자에게는 가장 큰 위험 신호입니다.
세 번째는 규제의 칼날입니다. 엔트로픽은 우리는 안전한 인공지능을 만든다고 강조하며 규제를 피해 가려 노력해 왔습니다. 회사 이름부터가 인류를 뜻하는 단어에서 따왔으니까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기술이 너무 강력해지면서 이제는 규제 당국의 1순위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뺏고 금융시장을 교란한다는 비판이 나올 때마다 가장 먼저 국회 청문회에 불려갈 기업은 이제 오픈 AI뿐만이 아니라 엔트로픽이 될 것입니다. 특히 유럽연합이나 미국 정부가 프론티어 모델에 대한 강력한 규제안을 내놓는다면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기업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싱가포르 투자청이나 월가의 대형 펀드들은 줄을 서서 엔트로픽에 돈을 넣으려 할까요? 그건 바로 기회비용 때문입니다. 만약 엔트로픽이 정말로 미래의 운영체제가 된다면은 지금의 305억 달러는 헐값일 수도 있습니다.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넘긴 것처럼 엔트로픽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죠. 엔트로픽은 아주 영리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이 서로 앙숙인 4개의 거대 기업을 모두 자신의 주주 명부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느 한 곳에 완전히 먹히지도 않으면서 필요할 때마다 서로 경쟁을 붙여 유리한 조건을 따내는 전략. 이건 스타트업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정치력입니다. 자, 이제 엔트로픽의 미래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6년으로 예정된 기업 공개, 즉 상장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벌써부터 엔트로픽의 상장이 역사상 가장 뜨거운 공모주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냉정해져야 합니다. 엔트로픽이 상장된다는 것은 이제 비밀스러운 연구소가 아니라 매 분기 실적을 증명해야 하는 상장 기업이 된다는 뜻입니다. 투자자들은 더 이상 꿈만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숫자와 이익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엔트로픽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클로드 오퍼스가 과연 기존의 업무용 소프트웨어 시장을 얼마나 빠르게 잠식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기업들은 세일즈포스 같은 고객 관리 프로그램에 매년 수십억 원을 씁니다. 그런데 엔트로픽의 에이전트가 이 역할을 대신한다고 칩시다. 영업사원이 일일이 데이터를 입력할 필요 없이 통화 녹음 파일만 던져주면은 클로드가 알아서 고객 정보를 정리하고 다음 미팅 일정을 잡고 계약서 초안까지 작성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비싼 세일즈포스 라이선스를 유지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2026년 2월의 주가 폭락 사태가 보여준 미래의 예고편입니다. 엔트로픽은 단순히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파는 게 아닙니다. 기존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파괴하고 그 위에 군림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의 종말, 그리고 서비스로서의 인공지능의 시작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이 거대한 전환점에서 엔트로픽이 승자가 된다면 그 가치는 300, 500억 달러가 아니라 1조 달러, 2조 달러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 시나리오도 존재합니다. 오픈 AI 역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잡은 오픈 AI는 윈도우 운영체제와 엑셀 파워포인트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매일 쓰는 프로그램에 오픈 AI의 기능이 기본으로 탑재된다면 굳이 엔트로픽의 클로드를 따로 결제해서 쓸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구글 역시 제미나이를 통해 구글 독스나 지메일 같은 자신들의 영토를 방어하려 할 겁니다. 엔트로픽은 이 거대 플랫폼들 사이에서 자신만의 독자적인 영토를 확보해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추격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엔트로픽이 안전을 이유로 기술 공개를 꺼리는 사이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오픈소스 전략으로 무섭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에서 밀린다면 엔트로픽의 고상한 철학은 시장에서 외면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술은 최고일지 몰라도 비즈니스는 냉혹한 현실이니까요. 투자자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엔트로픽의 상장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6년은 인공지능 투자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공모가가 얼마로 책정되든 시장은 뜨겁게 달아오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 차갑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회사가 벌어들이는 진짜 현금은 얼마인가? 빅테크들에게 내는 서버 비용을 제외하고도 남는 게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클로드라는 에이전트가 정말로 인간의 업무를 대체하고 기업들이 지갑을 계속 열게 만들 것인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1조 달러 증발 사건,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입니다.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는 과정은 언제나 고통스럽고 파괴적입니다. 누군가는 이 파도에 휩쓸려 사라지겠지만
누군가는 이 파도를 타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엔트로픽이라는 배에 올라탈지 아니면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릴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거대한 파도를 외면하고서는 여러분의 자산을 지킬 수 없는 시대가 왔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엔트로픽은 단순한 기업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욕망과 공포, 그리고 기술의 진보가 뒤엉킨 거대한 상징입니다. 다리오 아모데이와 그의 동료들이 꿈꾸었던 안전한 인공지능이라는 이상은 이제 사내 500억 달러짜리 머니게임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들이 만든 코드가 세상을 구원할지 아니면 시장을 파괴할지 우리는 그 역사의 현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드라마의 다음 장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엔트로픽이 보여줄 다음 기술은 과연 인간을 어디까지 대체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때 우리의 일자리와 자산은 안전할까요? 질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오직 끊임없이 관찰하고 분석하고 대비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투자 인사이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넓고 기회는 많지만 준비된 자에게만 그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다가올 미래 엔트로픽과 함께 춤을 추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춤을 구경만 하시겠습니까? 결정의 순간은 생각보다 빨리 다가올 것입니다. 끊임없이 의심하고 집요하게 파고드십시오. 그것만이 이 혼란한 시장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길입니다.